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마찬가지로 곱셈 공식을 계속해서 하고요.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에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개하는 모양을 조금 신경 쓰라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한두 문제 이제 문제 냈던 거, 그 숙제로 해오라는 거는 어디서 해오시는 거냐면은, 여러분들 학원에 다음 주부터는 아마도 가능하겠지? 설마 다음 주에 안 되진 않겠지? 어쨌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현장 강의 수업으로 오게 된다면 그때 노트 검사를 하면서 필기가 제대로 돼 있는지 그 노트 검사를 하면서 그때 숙제로 같이 확인을 할 거니까 그냥 노트에다가 그대로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자, 아무튼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곱셈 공식 거기에 이어서 가진 않고요. 다시 한번 정돈하면서 거기를 다시 한번 필기를 필요한 거 먼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곱셈 공식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곱셈 공식이 이제 첫 번째가 뭐가 있었냐면 a 플러스 b의 완전제곱. 그럼 이 식기를 우리는 한번 얘기했었지. a 플러스 b의 완전제곱이니까 a 플러스 b라는 게 몇 번이 곱해져 있다? 두 번 곱해져 있다. 그럼 a 플러스 b가 두 번 곱해져 있어야 돼. 두 개 곱해져야 되고, 그랬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A 또는 B가 나올 것이고 A 또는 B 나올 것이고, 기억나죠? 그래서 AA, AB, BA, BB 됐니? 그런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식을 쭉 정리 또는 뭐 전개해서 정리하게 된다면 얘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된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고요. 그랬을 때 실제로 이제 이런 식을 우리가 중학교 때도 다시 한번 하긴 했지만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로 뭘 할 줄 아셔야 되냐면 이런 놈들이 나오게 됐을 때 이 식을 바꿔 쓴다 그래서 소위 변형식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같이 외워두시고요. 더욱더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미 다 전개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특히나 이 변형식들. 자, 그럼 얘에 대해서 식을 변형하게 된다면 가장 많이 나오는 기본형은 뭐가 되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놈의 식기는 a 플러스 b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다음 여기에서 얼마? 2ab. 즉 이 식에서 2ab를 넘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소위 변형식이라는 얘기가 되고 이 식을 그대로 똑같이 정리하시는 습관 들으시면 됩니다. 다음, 그렇다면 a 플러스 b의 완전제곱만 있느냐? 다시 우리가 한 번 더 했던 건 a-b의 완전제곱이 있고요. 얘도 a-b가 몇 번 곱해진다? 두 번 곱해진다. 그럼 a-b가 두 번 곱해지게 되니까 그것도 전개하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2ab 동류함끼리 항상 묶어주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플러스 b제곱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변형식을 적게 된다면 변형식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놈의 식기는 a-b의 완전제곱에다 플러스 2ab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때 여기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문자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게 아니야. 다시 뭐에 대해서? 문자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건 이러한 식들을 봤을 때 됐니? 이 식을 볼 때 어떻게 어떤 형태로 익히셔야 되냐면 어떤 놈의 제곱, 어떤 놈의 제곱이라는 거야. 제곱의 꼴로써 보는 거고 됐니? 그렇다면 얘는 항이 몇 개가 되면서 항이 두 개면서 제곱의 형태라는 거야. 항상 식을 보실 때는. 표현 이해 갔죠? 다시 항이 몇 개? 두 개의 다음 뭐 제곱의 형태로. 표현 이해 갔니? 그래서 이 얘네 둘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각각의 변형식을 왜 지금 쳐다보면 얘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둘 다 동일한 식에서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건 또 뭐가 있냐면 변형식은 a 플러스 b의 완전제곱은 a-b의 완전제곱 플러스 얼마? 4ab가 된다라는 식이 하나가 존재하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a-b의 완전제곱은 얘는 a 플러스 b의 뭐에서 완전제곱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몇 ab? 4ab라고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됐니?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뭐를 하나 주의하셔야 되냐면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a-b를 찾게 되면 a-b라는 건 여기에다 그냥 뭐 씌우면 돼? 루트 씌우면 된다라고 접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그럼 루트 씌우면 안 된다는 건 뭔 소리예요? 정확하게 여기 뭐하고 뭐 들어와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와야 돼. 됐니?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와야 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즉 항상 여러분들이 까먹는 건 대부분 까먹는 건 뭐가 있냐면 무조건 양수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가 3이고 다음에 A 곱하기 B가 2라고 한다면 이때 A-B를 찾아라 라고 했을 때 됐니? 그럼 A-B라는 놈의 식기를 찾으려면 얘네 둘 가지고서 우리가 그대로 알 수 있는 건 A-B의 완전 제곱이고요. A-B의 완전 제곱이라는 건 변형식에서 얘의 완전 제곱에서 마이너스 몇 AB 4AB가 돼야 되니까 그대로 틀 그대로 갖다 넣게 된다면 요놈은 9 마이너스 8에서 1 나오게 되겠지. 됐니? 그러니까 A-B가 1이라고 하면 되는데 안 돼. 왜? 중학교 때는 대부분 양수만을 대부분 답을 많이 써. 대다수가 한 70%가. 그러니까 무조건 플러스만 생각하시는데 제곱을 풀어내기 때문에 제곱이 1 나와야 되니까 반드시 뭐가 플러스 마이너스 붙어야 된다라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됐니? 그렇다면 꼭 플러스 마이너스만 있느냐?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우리가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루트만 씌워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얘는 절대값은 어차피 크기에 대한 얘기가 될 테니까. 표현 이해 갔지요? 요 정도까지는 잘 기억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됐니? 그래서 첫 번째 가장 단순한 요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변형식을 다루게 되는데 요 식기에서 또 이제 조금 더 확장되는 개념이라고 한다면은 중학교 때도 했지만 고등학교 때는 좀 더 이제 자주 나오는 거. x 플러스 x분의 1의 완전 제곱. 그럼 얘를 볼 때도 동일합니다. 다시 이거에 대한 인지가 우리가 얘를 식을 인식을 하실 때는 어떻게 보시는 것이라고 어떤 놈의 완전 제곱인데 항이 몇 개로 돼 있는 2개로 돼 있는 그렇게 인지를 하시는 습관을 들이라는 거야. 공식을 받아들이실 때. 왜? 식의 형태가 매번 바뀌어. 결코 쉽지가 않아. 중학교에 비해서. 그러니까 항상 틀에 딱딱딱 박힌 공식만이 나오진 않아. 짜증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됐니? 다시 틀에 딱딱 박힌 공식이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인식을 해야 될 건 항 두 개 완전 제곱, 항 두 개 완전 제곱, 항 두 개인데 각각의 제곱의 형태로. 표현 이해 갔지요? 그럼 요 놈도 항 두 개 완전 제곱이니까 얘랑 같은 형태라는 거야. 표현 이해 갔니? 항 두 개 완전 제곱. 표현 이해 갔지요? 그러니까 항상 표현을 익히실 때는 어떤 틀이냐, 틀 맞추기 게임이라고 여기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틀에 맞는 공식이 뭐였는지를 떠올릴 줄 아셔야 된다고. 그럼 요 놈의 식기는 얘도 똑같이 전개하면 A의 역할이 X인 거고 B의 역할이 X분의 1인데 특징이 X와 X분의 1을 뭐하게 된다면 곱하게 된다면 그럼 얼마 나오게 될 테니까 1이 될 테니까 이 식기는 전개하게 되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에다가 플러스 얼마 2 이렇게 전개를 하시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변형식을 찾게 된다면 얘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라는 놈의 식기는 어떻게 표현되겠어? X 플러스 뭐예요? X분의 1의 완전 제곱에서 2를 뺐다라고 보셔도 되겠지요? 그럼 뭐만 있느냐? 똑같이 왼쪽에 있는 거의 전개선상으로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완전 제곱도 전개할 수 있고요. 얘도 항 두 개 완전 제곱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항 두 개 완전 제곱이니까 얘도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에 마이너스 2라고 얘는 될 것이고 가운데 마이너스니까요. 요 정도는 다 알겠지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변형식은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라는 놈의 식기는 얘는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완전 제곱에다가 플러스 얼마 해주면 돼? 2를 해주면 되겠지. 이항을 시켜서. 됐니? 다음. 그럼 요 놈이 지금 얘네 둘이 왼쪽에 있는 식을 살짝 한 두 개짜리 형태만 바꿔놓은 거니까 밑에 나와 있는 이 노랭이와 같은 식도 존재할 수 있잖아. 그럼 그 놈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완전 제곱이라는 건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완전 제곱에다가는 플러스 얼마 해주면 돼? 4 해주면 되겠지요? 다음 마찬가지로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완전 제곱이라는 놈의 식기는 x 플러스 x분의 1의 완전 제곱에다가 얼마? 마이너스 4 하시면 될 것이고. 됐니? 요때도 특히나 주의하셔야 될 건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완전 제곱이 얘가 x 더하기 x분의 1의 완전 제곱이
마이너스 4라는 요식을 이용을 하게 됐을 때, 자, 예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x 더하기 x분의 1이 3이고요. x는 3일 때 x 마이너스 x분의 1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됐니? 그럼 뭐 얘도 단순하게 가시면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대로 항 두 개 덧셈이고 항 두 개 뺄셈인데 요놈 틀 그대로 맞추게 된다면 얘 같은 경우에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완전 제곱이라는 건 x 더하기 x분의 1의 완전 제곱에서 빼기 4를 하시면 될 것이고 그대로 숫자 갖다 놓게 된다면 9 마이너스 4가 될 테니까 됐니? 이때 x 마이너스 x분의 1이라는 건 1의 제곱이 5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얘의 제곱이 5가 나오게 되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x 마이너스 x분의 1은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더 시작. 제곱 푸니까 반드시 까먹지 말아야 되고 풀마. 제발 좀. 제발 까먹지 마라. 이거 너무 못한다. 그러니까 제발 풀마 까먹지 마시고. 됐니? 그런데 고등학교 때 꼭 이렇게만 나오느냐? 중등처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이라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중학교 때 이 변형식을 하면서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교재를 보면서 판단하면 중등부에도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데 그때는 중등부에서는 조금 난이도 있는 교재에서만 나와. 근데 고등부에서는 이게 그냥 일반 문제에서 학교 내신 기본 문제에서도 나오게 되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x가 만약에 x가 1보다 크면 됐니? x가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자 보시기 바랍니다. x가 1보다 크면 x하고 x분의 1을 비교를 했을 때 x가 큰 거야? x분의 1이 큰 거야? 잘 안 되는 사람은 다시 원칙적으로 하면 이거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잘 안 되시면 지금은 나중에는 지금 같은 표현을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이걸 지금 표현을 익히시면 나중에는 폭망해. 하지만 지금만이야 분명히 얘기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인지하시면 x가 1보다 크니까 1보다 큰 수 아무거나 넣어. 예를 들어서 x2 2를 넣으면 2하고 2분의 1이잖아. 누가 더 큰 거야? 2가 더 크겠지. 그러니까 x가 x분의 1일 거 아니야. 됐니? x가 1보다 크다면 x가 x분의 1보다 크므로 x-x분의 1이라는 건 무슨 수가 나와야 돼? 양수야만 나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가 풀마 루트 5가 아니라 x가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x-x분의 1이라는 건 플러스 루트 5 하나만 되고요. 됐니? 한 번 더. 만약 x가 0하고 1 사이라면 됐니? 그러면 이때도 x하고 x분의 1 사이를 비교를 해보시게 된다면 잘 비교 안 될 때는 뭐 하라 그랬어? 안에 있는 숫자 넣으라 그랬잖아. 그냥 너 예를 들어 x2분의 1이라고 친다면 x분의 1이라는 건 얼마가 될 테니까 2가 될 테니까 얘가 더 크겠지. 됐니? 그러니까 x-x분의 1은 무슨 수가 나와야 돼? 음수가 나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은 이 결과가 x-x분의 1이라는 놈의 식이가 얼마나? 마이너스 루트 5가 될 거야. 표현 이해갔니? 그럼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뭔 소리냐면 다시요. 중학교 때랑 달리 고등학교 때는 먼저 기억하셔야 될 건 제곱 풀어? 그럼 반드시 뭐 붙어야 돼? 뿔만 붙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야지 답에서 플러스 루트 5를 쓸지 마이너스 루트 5를 쓸지 판단을 하시는데 얘네 두 개가 동시에 답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풀마 루트 5가 반드시 이런 단서라든가 이런 단서를 깔아주고 그 중에서 답을 찾으라가 나오기 때문에 플러스 루트 5에 해당할지 마이너스 루트 5에 해당할지 정확하게 몰라. 그러니까 그걸 판단을 꼭 하시라는 거야. 표현 이해갔니? 요 놈의 식기가 그러면 진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뭐 한다 그랬어? 얘를 풀면은 x-x분의 1을 우리는 대부분 뭘로 뽑아낸다 그랬어? 마이너스 안 붙이고 플러스만 뽑아낸다 그랬지. 그러니까 답으로는 이 경우를 주고 이 답 뽑아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서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서 외워갖고 오셔가지고 쭉 풀어내야 될 공식은 얘네들 변형식, 마찬가지로 변형식, 기본 공식은 다 아실 테니까. 다음 얘도 뭐 기본 공식이니까 그냥 가시면 되고, 변형식. 다음 여기 나와 있는 변형식들. 됐니? 이 변형식들만큼은 반드시 외우시고요. 마찬가지로 이 식기도 우리가 학원 수업을 딱 첫날에 보게 된다면 그때 뭐 첫날부터 우리가 이럴 수 그러면 안 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요. 뭐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첫날에 바로 뭘 할 거냐면은 그대로 뭐를 해줄 거냐면은 이 식기에 대해서 시험을 볼 겁니다. 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곱셈 공식 좀 더 하셔야 되니까. 자, 필요하신 거 지금 필기 쭉 하시고요. 지난 시간 거 이어서 계속 하시면 됩니다. 이 곱셈 공식에 이어서. 자, 그 다음 이제 또 나머지 곱셈 공식들 보게 된다면 그 다음에 뭐 가장 많이 했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면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 어떤 한 두 개짜리의 곱인데 걔네들이 하나는 덧셈과 하나는 뺄셈으로 이어져 있는 경우 우린 뭐 중학교 때 이미 배웠듯이 합차 공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식은 전개하게 된다면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표현이 되지요. 됐니? 그랬을 때 뭐 우리가 여기서 소위 많이 쓰는 거는 뭐가 있냐면은 대부분 이제 자주 쓰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a 플러스 b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 a 제곱 플러스 1 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4승 플러스 1 얘를 둔다면 뭐 이거 합차 공식 같은 경우는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럼 요 놈의 식기를 다시 한번 식을 읽어보게 된다면 지난 시간에 식 읽을 때 까먹지 말아야 될 거 우리는 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의외로 나중 되면은 맨날 그냥 읽다 보면 까먹는 거 누구 생략을 자꾸 까먹는다? 아, 또 기억 안 나죠? 그렇지, 누구 생략 까먹지 기억이 안 돼. 왜? 평상시에 아무 생각 없이 읽으니까. 이건 정말 우울한 얘기지만 고3 때 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정말로 매번 이거를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도 잘 안 되는 이유는 뭐 어떡하겠어요. 귀찮아하는 건 어떡하겠어. 본인들이 자꾸 바꿔야 되는데 자꾸 안 바꾸면서 저 안 돼요라고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해주니. 나는 분명히 계속 얘기를 해주는데. 다시 식 읽어보게 된다면 모생략이 항상 까먹는다고? 그렇지. 기억나는 사람들은 다 알지요? 누구? 곱하기 생략. 자, 그래서 식 읽으실 때 a 플러스 1 곱하기 a 마이너스 1 곱하기 a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a 4승 플러스 1 이렇게 우리가 읽는 게 정확하지만 보통은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 a 제곱 플러스 1, a 4승 플러스 1이라고 읽고 끝나니까 맨날 까먹는다라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얘를 보니까 요놈의 식에서 일단 한 두 개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루어져 있어. 합차 쓸 수 있겠네. 이거는 합차 쓰면 a제곱 마이너스 얼마? 1로 표현될 거 아니야? 거기에다가 a제곱 플러스 1을 곱하래? 그럼 다음에다 또다시 a 4승 더하기 1을 곱하는 거지? 그랬더니 얘네들이 또 한 몇 개짜리에? 두 개짜리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고요. 그러면 요놈도 합차 쓰게 되니까 a의 4제곱 마이너스 1 나오게 될 것이고 거기에 a의 4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놈의 식에다 그대로 또 하게 된다면 a의 8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크게 어렵진 않지요. 그러니까 이런 놈들은 잘 익혀두시면 될 것이고. 자, 그러셔서 숙제를 한 문제를 요놈을 풀어갖고 오시는데 얘를 풀어내는 방식은 뭐 이거는 뭐 본인들의 역량이긴 하니까 어쨌든 잘 풀어보시고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 더하기 2 곱하기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제곱 더하기 2의 4제곱 다음 3의 8제곱 더하기 2의 8제곱 요 놈의 식기를 계산해갖고 오시는 게 숙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디에다가 노트에다 하시고요. 노트에다 뭐 그냥 확인만 하겠습니다. 얘는 뭐 안 되시면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요거는 뭐 아무튼 그때 가서 확인해보고 안 되시면 다시 한번 풀어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곱셈 공식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일 마지막에 적었던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완전 제곱. 그러면 이 식기를 이제 어떻게 인지해야 된다는 거야? 항 몇 개짜리? 3개짜리. 그렇지. 항 3개의 완전 제곱. 처음에 A 더하기 B의 완전 제곱을 다시 제일 처음에 설명할 때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을 어떻게 인지하시는 습관들이라고 했어? 항 2개의 완전 제곱이었잖아. 똑같은 거야. 항 몇 개? 3개의 완전 제곱이야.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렇게 공식을 익히는 습관을 들여야 돼. 솔직한 얘기로 니들이 어떤 공부를 했으면 좋겠냐면 요 놈을 문자 A, B, C에 대해서 문자 A, B, C라는 이 문자는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맨날 바뀔 거니까. 이해 갔니? 문자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어떤 틀을 갖추냐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항 3개 이런 인지를 하기 싫다. 그렇다면 초등학교 때처럼 인지해도 돼. 초등학교 때처럼이라면 이런 형태라면 네모 더하기 세모 더하기 네모 더하기 별표 전체 완전 제곱 이런 형태로 무슨 소린지 이해갔니? 여기는 틀 맞추기 게임이라고 그랬잖아. 그 틀의 형태가 각각의 공식에 어떤 틀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시려면 항상 이런 초등학교식이 있던가. 근데 이런 초등학교식 세모 네모 별표 그런 거 다시 동그라미 그다음 뭐 하트 여러 가지가 왔다 갔다 거리니까 귀찮으니까 우리는 앞에서 배운 용어를 이용해서 항 3개 그거의 완전 제곱.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항 3개의 완전 제곱 이렇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식기를 전개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다가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2배 AB, BC, CA 마찬가지로 우리가 읽기는 그렇게 AB, BC, CA라고 읽지만 뭐가 생략돼 있다? 곱하기 생략돼 있다. 제발 까먹지 마시고요. 됐어 안 됐어? 그럼 요 놈의 식기는 항 2개짜리에서 3개짜리로 바뀌었으니까 이때 얘도 당연히 무슨 식이 존재하게 될 것이고 변형식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변형식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는 얘를 그럼 어떻게 인지해야 돼? 항 몇 개? 3개인데 항 3개에 각각의 제곱이 들어가 있는 거야. 다시 항 몇 개? 항 3개에 각각에 뭐가 들어가 있어? 제곱이 들어가 있어. 이 식기는 그 항 3개의 전체 제곱에서 완전 제곱에서 빼기 2배 AB, BC, CA 요렇게 빼가지고 변형이 가능하다라는 거. 됐냐 안 됐냐? 마찬가지로 이식 변형식 또는 얘 전개식 이건 기본적으로 외워놓고 가셔야 되고요. 됐어 안 됐어? 그랬을 때 꼭 이 변형식만 존재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확장을 한다면 나머지 형태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바꿔놓을 줄 아셔야 돼요. 예를 든다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그럼 요 놈의 식기는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완전 제곱에서 빼주면 돼. 뭐만 빼면 되니? AB BC, CA 이런 식으로 빼시면 되겠죠. 한 번 더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라면 요 놈의 식기 같은 경우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완전 제곱에서 됐어 안 됐어? 다음 마이너스 몇 배? 3배 AB, BC, CA 이렇게 빼셔야 되겠죠. 됐니? 근데 이거는 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외우라는 거 아닌 겁니다. 제가 익혀야 될 건 이 둘을 이용해서 여기도 변형할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 배운다? 그건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이 둘을 먼저 정확하게 익히시고 그걸 이용해서 여기 부분을 바꿔낼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 선상에서 좀 더 정리하는 습관을 들으시면 좀 더 편하실 겁니다. 됐지요? 자, 그랬을 때 이 항 3개짜리 요놈의 변형식에서 특히나 지금 이 앞에 쓴 요 2개 요놈의 식기 얘에 대한 변형식이 존재하는데 됐니? 자, 형태 보면 항 3개 완전 제곱에다가 표현 이해갔어? 그 다음에 A 곱하기 B, B 곱하기 C, C 곱하기 A인데 그 각각 항들을 한 번씩만 곱한 놈들인 거야. 서로. 됐니? 그럼 요 놈의 식기의 형태를 우리가 변형을 한다는 거. 자,
증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식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요거지요? 됐니? 자, 그렇다면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식계는 중요하니까 잘 익히셔야 돼요. 이거는 결론적으로 결론까지 이거를 외우고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봤을 때 얘는 등식은 아니야. 됐니? 다시 등식이라는 건 우리가 중학교와 초등학교 때 알았듯이 등호가 들어간 식이거든. 됐니? 등호가 여기 식에는 현재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잖아. 그럼 얘는 등식이 아니야. 왜 갑자기 등식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냐면 등식의 성질이 우리가 알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걸쳐서 알고 있는 등식의 성질은 좌우 양변에 똑같은 식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때 이때 주의하셔야 된다 그랬지? 지난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나눕니다. 반드시 뭐 아니어야 된다? 자, 말로 오케이 한 둘을 얘기했을 것 같아요. 다시 뭐가 아니어야지만 나눌 수 있다? 0 아니어야 나눌 수 있다. 됐어 안 됐어? 0이 아니어야지만 나눌 수 있다 그랬죠? 다시 등식의 성질 양변을 똑같은 수를 더해도 빼도 곱해도 나눠도 변하지 않잖아. 됐니? 근데 얘는 등호가 안 들어가 있잖아. 그럼 안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등식이 아니야? 등식은 아니야. 됐니? 그러면 이 식을 예를 들어서 2로 나눠. 2로 나누면 반드시 얼마를 곱해야 돼? 2를 반드시 뭐 해야 돼? 곱해야 돼. 표현 됐어 안 됐어? 마찬가지로 2를 곱해. 그럼 반드시 2로 뭐 해줘야 돼? 나눠줘야 될 거거든. 얘 같지요? 차이점 이해갔니? 등식이라면 이 양변을 똑같이 나눴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 겁니다. 근데 얘는 그 등식이 아니라 그냥 식이기 때문에 요 놈의 식기를 여기 주어진 식에 2를 곱하고요. 그러면 2를 반드시 뭐 해야지만 나눠줘야지만 식은 변하지 않겠죠. 표현 이해갔니? 그렇다면 요 식에다가 2를 곱하고 2를 나눠서 2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플러스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이렇게 고쳐도 같은 식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 요놈 식이는 2분의 1배 다음 곱하기 다음 쳐다보면 얘를 그대로 2배를 싹 다 전개하게 된다면 2a제곱 더하기 2b제곱 더하기 2c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c 다음 플러스 2ca 이렇게 풀어지게 될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랬을 때 한 번 더 다시 기초 들어갑니다. 2a제곱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읽자? 어떻게 읽어내는 게 기본이다? 누구 생략? 그렇지. 곱하기 생략. 2 곱하기 a제곱이잖아. 어떤 놈에다가 2를 곱했다는 건 이 놈을 몇 번 더했다는 거야? 2번 더했다는 거야. 맞아 틀려? 왜? 덧셈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게 곱하기라는 연산이었으니까. 그치요? 뭐 이게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 때 또 유치원 때 여러분들이 배우셨기 때문에 아마도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자, 2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면 얼마? 15잖아. 걔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5를 몇 번 더 했으니까 3번 더 했으니까 3 곱하기 5라고 이게. 이해가 살아갔어. 5를 3번 더 했다.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갔니? 그러니까 A 제곱이라는 건 2 곱하기 A 제곱이고 A 제곱을 몇 번 더 했다? 2번 더 했다. 그렇지. 해석 이해갔지요? 됐니?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알았던 거야. 근데 그거를 신경 써서 공부를 안 한 거랑 똑같은 거거든. 결론은. 지금 나와가지고 새로운 내용이다. 아 이게 무슨 새로운 내용이야? 뭐 개소리야. 이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미 한 건데. 자 어쨌든 그러면 요 식기가 a제곱 더하기 a제곱으로 2개로 쪼개질 수 있고 마찬가지로 요 식기도 b제곱 더하기 b제곱 2개로 쪼개질 수 있고 요 식기도 c제곱 더하기 c제곱으로 쪼개질 수 있을 거 아니야 각각이. 표현 이해갔니? 그랬을 때 여기 앞에 있는 a제곱의 하나와 b제곱 하나와 다음 여기 나와 있는 2ab a제곱, b제곱, 2ab 이렇게 묶게 된다면 얘는 어떤 완전 제곱식이?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이 될 거 아니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한 번 더. 여기 나와 있는 b제곱과 다음 여기 나와 있는 c제곱과 다음에 2bc를 또 이렇게 묶어주게 된다면 b제곱 더하기 2bc 더하기 p제곱이니까 얘도 뭐가 되는 거야? b 플러스 c의 완전 제곱이 되겠지요. 표현이 해갔니? 그래서 그 각각을 얘를 정리해주게 된다면 얘는 2분의 1에 다음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c의 완전 제곱 더하기 c 플러스 a의 완전 제곱 이렇게 쓰고요. 이때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맨 마지막에 c 플러스 a의 완전 제곱이나 a 플러스 c의 완전 제곱이나 동일하니까 뭘 써도 답은 틀리진 않는데 됐니? 뭘 써도 답은 틀리지 않는데 우리가 문자의 차수가 이렇게 다 동일하고 됐니? 문자의 차수가 동일하고 이 주어진 문자식에서 주문자 어떤 문자를 메인 변수로 보느냐에 따라서 누가 변수고 상수고가 지난 시간에 달라진다고 얘기했었잖아. 됐니? 그랬을 때 지금처럼 차수가 동일한 식에 차수가 문자가 3개가 존재하는데 차수가 동일한 식에서는 주문자가 누구라고 문제에서 특정해 주지 않는 이상에는 누군지 정확하게 몰라. 됐니?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A, B, C 이런 순서로 나와 있다면 뭐 알파벳 순서로 정리하는 게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 B 더하기 C, 그 다음 A 플러스 C가 돼야 될 것 같지만 형태상 우리는 항상 얘를 A 더하기 A, B, C 이런 순서로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로서 쓰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맞춰서 쓰는 연습하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좀 더 편하니까. 이해갔니? 물론 얘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으나 보통 잘 쓰지는 않습니다. 이해갔니? 이렇게 쓰자라고 그냥 우리 약속을 하고 가는 거야. 이해갔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맞추면 돼. 이걸 우리가 소위 순환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식에 대한 형태는 뭐 이건 정확한 이런 거에 대한 법칙은 나중 대학교 가셔가지고 정수론 쪽을 조금 들어보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가시니까 지금 설명하기 너무 기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요. 그냥 맞춰 쓰자라고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됐지요? 그래서 요 식을 변형한 게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2분의 1배 각각 한 두 개씩 묶은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바뀔 수 있어요. 표현이 같이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주 나오는 변형식이니까 반드시 익혀두시고 됐니? 이것도 반드시 익혀두시고 그럼 그것만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자, 요거는 숙제고요. 얘는 직접 증명을 해보셔야 됩니다. 증명을 해보셔야 돼요. 밑에다가 증명이라는 건 뭐 동일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직접 해보시라고. 자, 요거 결론까지 적으시는 게 숙제입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증명 채우시고 다음에 이 결과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직접 보여주시면 돼요. 표현이 같이요. 노트에다가 정리하셔가지고 마찬가지로 얘도 외워놓고 오시고 표현 이해갔니? 됐어? 증명 어떻게 해요? 동일합니다. 해보시면 아 이런 모양이겠네 라는 게 돌아오실 겁니다. 한번 봤던 한번 이거는 그냥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테니까 표현 이해갔지요? 오케이 정돈하시고요. 자, 다 필기 되셨으면 다음 또 쭉 갑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곱셈 공식 뭐 지난 시간에도 잠깐 했지만 이런 놈의 식기 다시 한번 식을 먼저 읽게 된다면 x 더하기 곱하기 x 더하기 b 곱하기 x 더하기 c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요 x 더하기 a에서는 x 아니면 a x 아니면 b, x 아니면 c 이렇게 나오겠지요? 그랬을 때 이 식을 x가 제일 많이 나와 있으니까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게 된다면 x가 나와서 x의 몇 승? 3승이 나올 수 있고 x와 x 두 개가 나오면 여기서 누구 나와야 돼? a 나올 수 있잖아? 그러면 a와 x 두 개 b 하나와 x 두 개, c 하나와 x 두 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식을 정리하게 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x제곱 나오면 될 거고요. x가 하나 나온 다음에 여기선 b 아니면 c, b와 c, 다음 x 하나 나오고 a와 c, x 하나 나오고 a와 b. 그렇게 고노무식기도 정리하게 된다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x 이렇게 될 것이고, x 안 나오고 a 나오고 b 나오고 c 나왔을 때는 a, b, c 한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됐니? 이런 놈들은 뭐 안 되시면은 정말 저는 머리가 안 돼요 라고 하시면은 그냥 직접 다 전개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건 뭐 웬만한 고등학생은 다 하는 거니까, 웬만한 고등학생이 다 한다는 건 한 8등급 9등급도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자, 다음 x-a x-b, x-c. 이건 마이너스가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냐? 동일해요. 먼저 나올 수 있는 게 곱하기고, 그 다음에 x 아니면 마이너스 a, x 아니면 마이너스 b, x 아니면 마이너스 c. 그랬을 때 각각 x만 나왔을 때 x 3승. 다음에 마이너스 a가 나오게 된다면 여기선 xx. 다음 x 2개의 마이너스 b, x 2개의 마이너스 c. 그럼 x 2개 나왔으니까 여기에서는 x제곱이라는 항인데, 그때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니까 마이너스 빼서 묶을 수 있을 것이고, 다음 x가 하나 나오게 된다면, x 하나 나왔어? 그러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x 하나 나오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 다음 x 하나 나오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니까 ab, 다음 bc, 다음 ca, 다음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에서 마이너스 abc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됐니? 그래서 그 순서들 지난 시간에 그 빈칸 채우기에서 했던 것들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그래서 뭐 이런 거에 대한 예제를 잠깐 들게 된다면, 예제를 보시게 되면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3이다 라고 했을 때, 얘를 만약에 전개하라고 한다 그러면 계산 x 3승에다가 다음에 1, 2, 3 해가지고 6x 1 더하기 2 더하기 3 다음 해서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2 다음 2 곱하기 3 다음 3 곱하기 1 곱하기 x 다음 1 곱하기 2 곱하기 3 틀에다 그냥 갖다 끼워 넣는 연습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어쨌든 공식 써서 정리할 수 있도록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뭐 하나 더 하면 x 플러스 1 다음 x 마이너스 2 다음 x 플러스 3 만약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요 식기에서도 요런 식기 같은 경우에 얘도 x 먼저 나오고 다음에 얘는 1 마이너스 2 3의 x제곱에 다음에 1 마이너스 2 다음 마이너스 2 3 다음 누구야? 3하고 어이쿠야 3하고 1 x 하나에 다음 마이너스 다음에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다음에 3 이런 식으로 정리 됐지요? 뭐 틀 맞추시든가 어쨌든 할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 됐어 안 됐어? 됐니? 자 다음 지난 시간에 맨 마지막 했던 거 바로 직전에 했던 게 우리가 요놈의 식기를 전개하는 거. 항 두 개 전체 세제곱 이해하는 거 인지하는 거 이해 갔죠? 요놈의 식기 전개식을 우리가 직접 전개를 해봤고 그래서 a 3승 플러스 3a 제곱 b에다가 플러스 3ab 제곱에 플러스 다음에 b 3승 이렇게 전개된다라고 배웠는데 실제로 여기에서도 이제 변형식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 앞에서 했던 항 두 개 완전 제곱을 확장시킨 거라고 생각하면 돼. 세제곱으로. 그치요? 그랬을 때 요놈의 식기도 얘도 변형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변형식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 식을 전개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전개하시는 게 좀 더 편하다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식기에서 일단 A하고 B는 각각의 세제곱이니까 A 3승 더하기 B 3승으로 빼내시고 이 가운데 있는 두 개 항을 쳐다보면 3 곱하기 A제곱 곱하기 B 3 곱하기 A 곱하기 B제곱 그러면 3 곱하기 A제곱이라는 건 3A, B 총 4개 곱해진 거야. 3A, B, B가 곱해진 거잖아. 근데 얘네 둘 다 누가 공통이야? 3A, B 공통이지. 빼서 묶게 된다면 A 플러스 B. 요렇게 전개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실제로 위에 나와 있는 요식도 물론 뭐 필요하긴 하지만 좀 더 여러분들이 계산 편하게 변형하고 연습하려면 이게 좀 더 편합니다. 됐지요? 한 번 더 할게요. 자, 그러면 요 공식에서 변형식은 어떻게 되느냐? 항 두 개인데 얘는 몇 차인 거야? 세제곱으로 돼 있는 거잖아? 항 두 개 세제곱으로 돼 있는 형태를 변형할 때는 얘는 요 식에서 나오게 되니까 여기에서 3ab에 a 플러스 b 요렇게 뺄 수 있다는 거. 됐지요? 됐니? 요렇게 되고요. 나중에가 아니라 뭐 지금 그냥 합시다. 지금 하겠습니다. 요놈은 실제로 인수분해 쪽에서 나와야 되지만 뭐 귀찮으니까 그냥 하지요. 쳐다보면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이라는 건 a 플러스 b가 총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거야? 3개를 곱한 거잖아. 근데 뒤에 a 플러스 b 하나 있지. 그래서 얘를 a 플러스 b를 빼서 묶어주게 되면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3ab라고 넣을 수 있고요. 얘를 정리하게 된다면 a 플러스 b에다가 다음에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정리도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뭐 인수분해 쪽에서 실제로 다루긴 하지만 그냥 같이 연습하겠습니다. 이 식기를 변형하는 것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어. 됐니? 같죠? 됐니? 요놈 연습하셔야 됩니다. 다음, 그러면 플러스만 있느냐? 당연히 누구도 존재하겠니? 마이너스도 존재하겠지. a-b의 세제곱은 이것도 우리 전개하는 거 해봤어? a-b가 총 몇 개? 3개 곱해져 있으니까 쫙 놓고 누가 몇 개 나오는지 자꾸 연습하면서 가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그래야지만 그게 확통 쪽이랑 그대로 연결이 되니까. 그럼 요놈의 식기는 a 3승 다음 마이너스 3a 제곱 b 다음 플러스 3ab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이렇게 전개가 되고 요 식기도 실제로 이 전개식을 쓰지 마시고 좀 더 편하게 전개하실 때는 a 3승 마이너스 b 3승에다가 됐어 안 됐어? 됐니? 그 다음 뒤에 있는 얘네들이 3과 a하고 b가 공통이니까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바꾸려고 3ab에 마이너스 3ab입니다. 그러면 a 마이너스 b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별 이해 갔지요? 왜 굳이 여기를 마이너스 빼냐면 이 앞이랑 형태 맞추려고. 됐나요? 그래서 얘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 됐니?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무슨 식이 당연히 변형식 존재하겠지? 그럼 변형식은 존재하게 되면 얘는 a 3승 마이너스 b 3승 항 몇 개? 항 몇 개? 3개. 어우 쏘리. 항 2개. 몇 차? 3차. 됐어 안 됐어? 항 2개 3차. 됐지요? 그럼 항 2개 3차씩 요놈의 식기는 a-b의 3승. 왜 마이너스니까? 다음 플러스 3ab에다가 다음에 a-b. 이렇게. 됐니? 그래야지만 위에 식, 그러니까 전개식 쓰는 게 훨씬 더 편한 거예요. 됐나요? 다음, 요놈의 식기도 중간 과정 누가 공통이니까 a-b가 공통이니까 얘처럼 동일하게 a-b를 빼서 묶어주게 된다면 얘를 빼서 묶으면 a-b의 완전 제곱에다가 플러스 3ab가 될 것이고 요놈은 정리하게 되면 a-b의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요렇게 전개가 되겠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래서 요 식기에서 우리가 먼저 얘도 익혀야 될 공식들은 뭐 요놈 같은 경우에는 딱히 금방 할 거라고 믿고 그냥 가겠습니다. 그냥 제대로 시험 봐도 상관없겠죠. 주로 항상 기억하시는 건 얘 전개할 때는 이걸 많이 쓰자. 마찬가지로 요거 전개할 때도 얘를 많이 쓰자. 됐어 안 됐어? 됐니? 그렇다면 요런 변형식 얘 기억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 기억하시고 요런 변형식 얘 기억하시고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는 거 두 가지 다 기억하시고 됐지요? 자 그래서 예제를 잠깐 들어보게 되면 예제를 들어보게 된다면 예를 들어 x 3승 마이너스 1이다. 뭐 자주 본 사람들은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x 3승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의 식기는 1이라는 숫자는 1을 제곱을 해도 1이고요. 1을 세제곱을 해도 1이고 1을 4제곱을 해도 1이고 항상 그렇지. 그치? 이런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x 상승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의 식기는 1이라고 봤을 때 얘를 1을 제곱을 보든 2제곱을 보든 제곱을 보든 세제곱을 보든 4제곱을 보든 상관없을 거 아니야? 근데 항이 2개밖에 없는 3차라고 인지를 할 때 되면 이 놈의 식기는 x 마이너스 1에 다음에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즉 마지막에 나와 있는 얘 어이구야 이게 아니라 요 식기 아니 그럼 이거 플러스로 바꿀게 그냥 플러스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 식이 됐어 안 됐어? 그럼 요 놈의 식기에서 x 3승 마이너스 1 요 식기도 1이니까 1의 몇 승으로? 3승으로 보면 3차에 항 2개 항 2개인데 각각이 3차일 때 그렇다면 요놈의 식기도 얘도 x-1에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전개한 또는 인수분해 형태가 나올 수 있겠지요. 생각보다 이 식은 제일 많이 쓰인 게 되니까 요거는 꼭 잘 기억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표현 이해갔지요? 오케이. 자, 요놈도 마찬가지로 정돈하시고요. 자, 뭐 영상으로는 제가 현강이라면은 학원에서 수업하는 거라면 중간에 필기할 시간을 드리는데 영상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필기할 시간이 부족한데 또 바로 또 나가네? 그럴 때는 영상 잠깐 멈추시고 필기 먼저 하시고 그리고 계속 가시면 됩니다. 그러려고 일부러 중간중간에 끊고도 있는데 이게 나중에 영상을 올릴 때는 우리가 합쳐서 올리니까 아마도 쿡쿡쿡쿡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뭐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들 끊으니까 영상 잘 끊어가지고 알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전에 앞에서 했던 거 항 2개 완전 제곱 전개식에서 그거 살짝 변형되는 거 x 플러스 x분의 x 마이너스 x분의 1 했잖아. 마찬가지로 얘도 한 3개짜리니까 요거랑 같이 동일선상에서 공부하셔야 될 게 x 더하기 x분의 1의 3승.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하려면 결국에 얘가 돼야 돼. 이 부분에서. 그럼 요 놈의 식기 전개할 때는 이거를 쓰지만 표현이 해갔니? 얘를 쓰지만 실제로는 요걸로 우리가 전개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 그랬잖아. 그럼 요 놈의 식기로 보게 된다면 항 2개의 전체 세제곱이니까 요 식기는 x 3승 더하기 x 3승분의 1 플러스 다음에 3배의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전개가 될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죠? 그럼 요 놈도 마찬가지로 무슨 식이? 변형식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x 3승 더하기 x 3승분의 1 항 2개 각각 3차로 돼 있을 때 됐니? 그럼 요 놈은 변형하면 x 더하기 x분의 1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배의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됐니? 그럼 쌤 이것도 똑같이 묶어가지고 이런 형태는요 얘는 잘 안 나와. 그래서 보통 뺀 거야. 뭐 필요하시면 하셔도 되긴 하는데 한번 뭐 그냥 해볼까요? 해보면 얘는 x 더하기 x분의 1에서 다음 x제곱 마이너스 다음에 1 F야 플러스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전개하시면 됩니다. 근데 잘 안 나와요 쟤는. 됐니? 그래서 여기에서 기억을 하게 된 거는 요 식기. 이거 이렇게 전개한다라는 거.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 플러스 했으면 그 다음 뭐 했어? 마이너스 했지. 동일선상이야. 그럼 x 더하기 x분의 1의 3승이 아니라 이번엔 누구의? x 마이너스 x분의 1의 몇 승? 3승. 그러면 이 식기도 x 3승 마이너스 x 3승분의 1 정리식 이거 쓰자고 했잖아. 됐어 안 됐어? 다음 마이너스 얼마에? 3의 x 마이너스 x 됐니? 그럼 곤업을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이러한 변형식 나오게 될 것이고 이 변형식 속하게 된다면 x 3승 마이너스 x 3승분의 1 항 2개 3차 근데 마이너스일 때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x분의 1의 3승에 플러스 3배의 x 마이너스 x분의 1 뭐 이것도 물론 얘 공통인 것처럼 빼서 묶어내가지고 이런 형태 유도할 수도 있지만 잘 안 나오니까 그거는 그냥 제외 됐지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 둘도 반드시 기억하시고 됐냐 안 됐냐? 됐니? 그거 잘 기억하시고요. 혹시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이거 잘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x분의 1의 전체 제곱은
x제곱분의 1이라고 봐도 상관 있어 없어? 없어. 왜? 요 놈의 식기는 x제곱분의 1의 제곱이니까 x제곱분의 1 이렇게 봐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x분의 1의 전체 세제곱이라는 놈의 식기는 x3승분의 1의 3승이니까 얘는 x3승분의 1 이렇게 표현하는 건 다 알고 있죠? 혹시 이거 전개할 때 왜 이렇게 되나 모르는 사람들은 저건 당연한 거니까 왜? 우리 중학교 때 지수법칙에 대해서 저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적어놓은 표현들이니까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 혹시 몰라서 그냥 알려드린 겁니다. 쟤는 됐나요? 오케이. 마찬가지로 필기하시고 자, 필기 다 되셨으면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형태는 거의 다 끝났으니까 여덟 식기를 이제 보시는데 이제부터 이제 하셔야 될 게 지금부터 나오는 식은 좀 많이 복잡하니까 정말 틀 잘 익혀 놓으시고 정말로 많이 복잡합니다. 실제로 뭐 왜 현강을 할 때도 솔직히 나는 이거는 잘 안 해주고 이거는 여러분들 가뜩이나 집에 있으니까 뭐 하겠니? 집에서 뭐 문제 풀이도 많이 내지도 않고 지난 시간에 숙제도 거의 안 나가서 얼마나 해피해 그잖아 솔직히. 그리고 우리가 오늘 수업을 하게 되면 또 다음 주 월요일날 보는데 다음 주까지 뭐 1월 1일도 껴겠다 빨간 날에 주말까지 껴가지고 우리 널널할 테니까 그거를 이제 좀 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자면 너희들 공부가 아니라 내가 귀찮아서 그래 이거. 그냥 직접 한번 증명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돼요. 전개를 이용해서.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인지하라 그랬어? 항 몇 개? 3개. 덧셈. 됐니? 항 3개 덧셈이고 1차야. 다음 거기에다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아, 복잡하지요? 자, 항 3개 1차짜리에 곱하는데 됐어? 그 항 똑같은 문자로 이루어진 항이 3개인데 2차고요. 각각을 한 번씩 다 모은 거 곱한 놈의 식기를 뺀 거야. 즉 시계 형태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거 변형하는 거 한번 숙제로 내면서 이거 익히라고 했잖아. 요거 변형식. 자, 기억나는 사람은 빨리 한번 다시 한번 말로 해보시고 요놈 식기 기억 안 나시는 분은 빨리 다시 찾아보시든가 아니면 외우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반드시. 자, 저 식기 보면은 제 변형식은 2분의 1 곱하기 전체 가로 열고 다음에 a-b의 완전제곱 플러스 b-c의 완전제곱 플러스 c-a의 완전제곱 됐지요? 그 형태입니다. 걔와 그 문자 a, b, c를 더한 형태 요놈 식기를 직접 전개를 해서 동류항끼리 정리를 하시면 됐니? 나는 결과만 적어줄 테니까. 왜? 지금 하기 이것도 그냥 뻘짓이거든, 이건. 어쩔 수 없어. 쌤 이거 전개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씩 해가지고 총 항이 3개, 6개니까 18개 항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 18개 항 중에서 동류항끼리 정리를 하게 되면 됐어? 동류항끼리 정리를 하게 된다면 뭐 요거를 조금 더 다른 형태로 그냥 완전 노가다 말고 다른 방법 없어요? 라고 한다면 좀 더 바꿔드릴 수 있지만 그건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이해갔니? 딱히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단 전개하는 걸로 먼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본인들이 한번 이 정도 식은 해봐야 된다라는 거야. 그냥 알려드리고 싶은 건 나는 귀찮아. 왜? 나는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엔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존재하니까 처음 접하는 분들일수록 고등학교식 왜 이렇게 복잡해? 이게 아니라 이런 것도 그냥 하는 게 고등학교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셔야 돼. 이해갔어? 됐니? 다시 어떤 느낌을 지금 받으셔야 되는 거냐면 왜 이렇게 복잡해? 이거 어떡해? 이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복잡한 것도 해보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셔야 돼. 그게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차이니까. 됐니? 그래서 직접 해보십니다. 전개해서 정리를 하면 결과는 제가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a 3승 더하기 b 3승 더하기 c 3승에서 마이너스 3a, b, c 이렇게 정리가 돼요. 됐니? 이렇게 정리가 돼.
근데 더욱 중요한 건 이 식 중에 뭐가 중요하냐면 얘의 변형식. 그럼 쌤 변형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자, 이 변형식 잘 보셔야 됩니다. A3승 더하기 B3승 더하기 C3승. 항 몇 개? 3개. 각각 다 몇 차? 3차. 앞에 변형식 다시 한번 봐. 항 3개 각각 2차짜리 변형식이 있었어. 그치? 됐니? 그러니까 그거랑 연장해서 계속해서 연습하셔야 된다고. 이 새끼는 좀 많이 지저분해. 어떻게 될 거냐면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다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됐냐 안 됐냐? 다음 플러스 3ABC 이렇게 된다. 됐어 안 됐어? 됐니? 복잡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정말로 얘만큼은 이거 외에 또 다른 형태가 나오지 않아. 이 이외에 만약에 항 3개인데 4차짜리다? 잘 안 나와요. 나오면 많이 지저분한 문제인 것 뿐인 거야. 복잡하니까. 이해갔니? 뭐 어렵진 않은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전개는 좀 이따 또 보여드리면서 4차에 대한 건 어떻게 보는지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자, 그러면 어쨌든 자, 그래서 항 3개에 각각이 3차식의 변형, 걔네들이 다 덧셈으로 되어 있는 거 딱 요 한 틀입니다. 요 하나의 틀은 이렇게 정리된다는 건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나왔을 때 이게 탁 들어와야 돼요. 항 3개 3차. 반드시. 이거와 두 가지. 이렇게 나오는 결과는 직접 전개해보라 그랬습니다. 해서 정리하는 것까지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됐지요? 다음.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뭐 이거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요 놈도. 얘도 직접 뭐 해서 전개한 다음에 정리. 빈칸을 여기 띄워 놓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실 때는 직접. 아니면 뭐 영상 중간에 끊고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A4승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4승 이렇게 전개가 돼요. 됐니? 그랬을 때 요 식임은 예제가 중요한데 예제가 가장 잘 나오는 예제입니다. 요 식기는 어떤 식이 가장 많이 나오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전이 형태 그대로 맞춰드릴게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얘를 계산하게 된다면 x4승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게 바로 나오실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됩니다. 표현 이해갔지요? 좀 많이 복잡한 아마 전개하셨을 때 좀 귀찮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직접 한번 해보셔야 되니까 그래야지 실제 문제 보면서 지겨워 이게 아니라 그거보단 이게 그나마 걔들은 얘보다는 그래도 좀 더 편한 식일 테니까 이해갔니? 됐지요? 그래서 연어무식이 정리하는 거 반드시 잘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길게 하시고요. 저기 중간에 칸 띄워놓고 숙제 나중에 할 사람들은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영상 끝난 다음에 숙제할 사람들은 빈칸을 여유롭게 띄워놓고 그 다음에 이거 변형식 쓰시고 마찬가지로 빈칸 여유롭게 띄워놓고 변형식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한 게 방금 전까지 한 게 우리가 교과정상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공식에 대한 형태고 됐어? 다음 이제부터 알려드리는 거는 마찬가지로 노트 앞에다 계속 적으시고요. 뒤쪽 적는 건 아닌 겁니다. 노트에다 계속 필기하시는데 실제로 문제 풀이를 할 때 우리가
조금 자주 나오는 식의 형태를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할 것이냐 그거를 조금 더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식들은 기존에 했던 교과 과정을 바꾸는 과정이니까 표현이 이해갔니? 기존에 했던 교과 과정을 바꾸는 거니까 교과 과정이라는 거 앞에 우리가 적었던 식 걔네들을 이용을 해서 풀어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놈의 식에는 앞에 게 익숙해진 다음에 접근을 하시는 거야.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다시 앞에 있는 게 뭐 한 다음에 익숙해진 다음에 접근을 하는 거야. 표현이 이해갔지요? 자, 그렇다면 자, 보겠습니다. 참고 삼아서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건 x 뭐 a겠습니까? a 4승 더하기 b 4승 항 두 개인데 4차일 때 교과 과정에서 다루는 건 항 두 개 2차와 3차만 했거든. 근데 쟤는 몇 차야? 4차지? 됐니? 그럼 요놈의 식기들도 또 외우느냐? 아니야. 기존에 있던 형태를 바꾸라고 웬만하면. 쌤 그거를 자꾸 안 되는데요. 기존의 건 일단 외워야 되고 얘네들은 웬만하면 외우지 마. 외우지 말고 바꾸는 습관을 들여야 다른 문제를 다 풀 수 있어. 됐니? 자, 그러면 A 4승 더하기 B 4승에서 4승이라는 건 A를 총 몇 번 곱했다는 거야? 4번을 곱한 거잖아. 그럼 A를 총 4번 곱한 거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지수 법칙을 이용하게 된다면 A 제곱을 제곱한 거와 B 제곱을 제곱한 거로 바꿔서 볼 수 있어. 표현이 이해갔지요? 그렇다면 요 놈의 식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항 몇 개에 2개의 뭐 완전 제곱으로 볼 수 있다. 표현이 이해갔니? 다시 지금부터 하는 나머지 놈들 우리가 교과 과정에 있는 걸 먼저 외우라 그랬고 거기에 있는 거 외에는 나머지는 외우지 말고 지금처럼 변형하는 습관을 받아들이는 습관을 들이시라고. 다시 4승이라는 건 제곱을 2번 곱했다. 중학교 때 배운 지수법칙에서 이렇게 바꾸게 된다면 항 2개에 됐어 안 됐어? 몇 차? 2차의 완전 제곱식이거든. 그럼 이 식기를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어떤 변형식으로 바꿀 수 있냐면 항 2개 2차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배 A 제곱 B 제곱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여기까지 표현 이해갔나요? 됐니? 그랬을 때 이 A제곱 B제곱이라는 걸 2개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봐도 되냐면 A 곱하기 B의 전체 제곱으로 봐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표현 이해갔니?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뭔 소리냐? 예를 들면 이런 문제인 거야. A 플러스 B가 3이고 A, B가 2일 때 됐어? 그때 뭘 구하라 그랬냐면 A 4승 더하기 B 4승을 예를 들어 구하라. 그렇다면 A 4승 더하기 B 4승이라는 놈의 식기를 우리가 구해내려면 A 4승 더하기 B 4승은 항 2개 4차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에 알고 있는 몇 차와 몇 차를 이용을 하자 2차와 3차식을 이용을 하시되 3차에서는 어차피 이용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A제곱의 완전제곱 더하기 B제곱의 완전제곱을 놓고 치고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완전제곱에서 마이너스 2 A제곱 B제곱으로 볼 수 있고요. 됐니? 그렇다면 요놈의 식기에서도 얘를 한 번 더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2배 A 곱하기 B의 완전제곱을 인지하셔도 상관은 없겠지요. 됐니? 그러니까 중학교 때 했던 지수법칙이 조금 잘 도셔야 됩니다. 얘는 중학교 때 내용을 그대로 갖고 오시는 거기 때문에. 됐나요? 그럼 이렇게 요놈의 식기를 바꿔놓고 보게 된다면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 플러스 B가 3이고 A 곱하기 B가 2니까 여기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놈의 식기를 변형할 수 있죠. 얘는 A 플러스 B의 뭐에서 완전제곱 마이너스 2A B잖아. 그럼 이 식기에서 A 더하기 B 제곱 9 마이너스 4 해가지고 얼마? 5가 나오게 되니까 A 4승 더하기 B 4승이라는 놈의 식기는 B 제곱의 완전제곱 쏘리. 그러면 얘는 5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 곱하기 B의 완전제곱 2의 제곱 그래서 25 마이너스 얼마 8 해가지고 17 이렇게 계산해내시라고. 표현 이해갔니? 됐나요?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해보셔야 될 건
A 6승 더하기 B 6승. 됐니? A 6승 더하기 B 6승. 항 2개 6차야. 그러면 기존에 배웠던 건 몇 차 몇 차? 2차, 3차였잖아. 걔를 써먹자고. 그럼 얘를 볼 수 있는 건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형태로. A 3승을 제곱했다라고 봐도 되고, 마찬가지로 B 3승 제곱 이렇게 봐도 상관없고요.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A 제곱을 3승했다라고 봐도 되겠지. 됐어 안 됐어? 그럼 이거에 따라서 변형하는 형태가 어떻게 돼? 다를 거 아니야. 됐냐 안 됐냐? 그럼 쌤 그때 어떤 거 써요? 본인이 편한 거 또는 문제에서 줬을 때 찾기 편한 거 쓰는 거야. 그럼 요렇게 쓰게 되면 어떻게 변형해야 될지 보이지? 요렇게 쓰게 되면 또 어떻게 변형해야 될지 보이겠지? 마찬가지로 두 개 다 숙제입니다. 해보시면 돼요. 됐니? 자, 그럼 한 번 더. 자, 4차였고 6차. 이거는 4, 6 짝수만 했거든. 홀수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놈의식. 근데 우리가 배운 건, 그러니까 교과 과정을 먼저 머릿속에 박아 넣어야 돼. 한 두 개 2차와 한 두 개 몇 차? 3차였잖아. 그 둘을 벗어나는 건 지금처럼 다 변형이라 그랬잖아. 그럼 A 5승이라는 건 A를 몇 번 곱했어? 5번 곱했지. 그럼 2차와 몇 차를 이용해서? 3차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겠네.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2차와 3차를 이용해서 갈 수 있으니까 이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갈 수 있는 거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야. 됐어 안 됐어? 다음에 이거 숙제하지 말고 다른 거 할까? 다음에 묘식기에서 A 3승 더하기 B 3승은 얘를 이용을 하게 되면 5차는 무조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요 놈이를 얘를 전개한다. 이 우변에 있는 빨갱이를 전개한다. 그래서 얘가 나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 전개식은 기억할 거거든. 요 놈을 전개하게 됐을 때 A 5승 A제곱 B 3승 B제곱 A 3승 나오고 B 5승이니까 이게 나오려면 A제곱 곱하기 B 3승과 B제곱 곱하기 A 3승이 어떻게 돼야 돼? 빠져야 돼. 그래서 요 놈의 식계를 빼기 A제곱 곱하기 A제곱 B 3승 다음에 A 3승 B제곱 얘네들을 각각을 빼줘야 되는데 표현이 해갔어? 얘들을 각각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이 공통이잖아. 누가 공통인 거야? A제곱과 B제곱이 둘 다 공통이지요. 그러니까 A제곱 B제곱을 빼서 묶으면 A 플러스 B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됐니? 여기에 대한 거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항정계에서 신경을 쓰시는 겁니다. 됐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하나 숙제를 해보셔야 될 게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A 7승 더하기 B 7승 홀수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표현이 같이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됐니? 됐어? 최대한 뭐 잘 바꿔보시고 나온 결과를 보고 우리는 정도는 해드릴 테니까 요 정도만 어떤 형태로 접근하는지 특히나 첫 스타트 이런 형태를 어디에서 시작할지만 잡아내시게 된다면 나머지 부분 풀이는 어떻게 가는가 앞에서부터 또 쭉 돌아갈 테니까 여기 부분 첫 스타트 잡는 것만 연습을 잘 해놓으시면 됩니다. 됐지요? 다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한 두 개짜리에서는 이렇게 차수를 좀 더 높였을 때만 나오게 될 것이고 한 두 개짜리가 아니라 이번에 한 세 개짜리인데 한 세 개짜리 중에서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첫 번째는 여러분의 식기 됐어? 아 겁나 빡세지요? A제곱 B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더하기 C제곱 A제곱 요 식기를 변형할 수 있어요. 얘에 대한 식을. 그러면 이 식기를 어떻게 인지하느냐? 쌤판 처음 보는 거잖아요. 아니야. 항상 인지부터 식을 인지하는 거.
A제곱 곱하기 B제곱, B제곱 곱하기 C제곱, C제곱 곱하기 A제곱, 각각 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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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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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여기까지 됐죠? A, A, B, B니까 이놈의 식기를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A, B의 완전제곱, B, C의 완전제곱, C, A의 완전제곱으로 바꿔서 인지해도 될 거 아니야. 됐냐 안 됐냐? 쌤 전 인지가 안 돼요. 연습하세요. 이건 노력입니다. 여기는 자꾸 보면서 여기 가지고 나중에 시간 끄셨다가는 나중에 문제풀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인지하는 것부터가 먼저 시작이야. 다시 식을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아 제곱이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저렇게 바꿀 수 있어 그거부터 먼저 신경 쓰시는 거야. 그러면 얘가 항 몇 개에 세 개의 전체 완전제곱 꼴로 볼 수 있잖아. 그럼 이거에 대한 변형식은 이미 우리 앞에서 했었잖아.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항 세 개 2차 기억나지요? 그렇게 인지하시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AB, BC, CA 전체 완전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 얘네 둘, 얘네 둘, 얘네 둘 이렇게 각각 곱해야 되는데 얘네 둘 곱하면 A, B제곱 C 얘네 둘 곱하면 B, C제곱 A 이거 곱하면 A제곱 BC 근데 얘들이 다 A, B, C가 공통이니까 빼서 넣으면 이렇게 표현이 될 거라고. 되니? 안 되는 사람은 직접 중간에 여기 전개해가지고 그 변형식 쓰는 거 그대로 형태 연습하셔야 됩니다. 얘만 결론을 내놓고 외웠다가 망해요. 외워야 될 게 여기는 그렇게 되면 졸라 많아지니까. 됐니? 다시 지금 앞에서는 교과 과정을 외우라 그랬고 여기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인지하는, 생각하는, 즉 식을 읽어내는 연습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에 변형식을 쓸 수 있도록 그 연습을 하셔야 실제 문제 나오는 건 잘 들어요. 내가 해주는 게 전부 다 나오지 않아. 나는 자주 나오는 것만 해주는 거야. 어떤 형태가 나오든지 간에 시험 봤는데 갑자기 탁 막혀. 그러면 뭔가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하시려면 본인이 자꾸 중간에 생략된 과정이 아니라 어떻게 유도되는지를 인지하는 습관을 길러드렸으니까 그거를 자꾸 유도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 얘 부분, 특히나 이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 말 설명 들어가도 잘 안 되면 뭐 해야 돼? 직접 전개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 해봐야 돼. 해봐야 되는 거야. 그걸 안 하고 본인이 그냥 아 이거는 이렇게 바꿔 외웠어. 의미 없다니까. 안 늘어 공부 때려 죽여도. 적어도 이 정도 머리는 머릿속에서 돌아야 되는데 안 돌아. 직접 해보셔야지 당연히. 이건 혼자서 해볼 수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내가 어느 세월에 다 해줘. 본인이 머리에서 이런 거 머리에서 돌리면서 또는 직접 전개하면서 형태 봐가면서 그걸 암산으로서 나중에 풀어낼 수 있도록 연습을 해서 본인의 역량을 늘려야 되는 거지. 쉽게 얘기하자면 응용력을 너네들이 길러내야 된다라는 거야. 응용력을 길러내는 건 직접 하면서 늘려내야 되는 거지. 결론만 알려준 거 넙죽넙죽 받아먹으면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이해 갔지요? 됐니? 자, 그렇다면 자, 요거 인지 됐고 얘 인지 됐잖아? 그치? 자, 그러면 써드릴 테니까 잠깐 또 시간도 드리고 어떤 형태로 가야 될지를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A 사승 더하기 B 사승 더하기 C 사승 항 몇 개? 3개 몇 차? 4차 됐지? 근데 우리는 기존에 했던 거를 떠올려야 돼. 항 그러면 3개짜리를 떠올려야 돼. 항 3개짜리 우리 변형하는 거는 제곱의 형태 있었고 다음에 세제곱의 형태 있었잖아. 졸라 지랄 낮은 식 해봐야 되는 거. 그럼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어떻게 인지해야 될까? 자, 시간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어떤 식을 인지해야 될지를 머릿속에 빨리 떠올리셔야 돼요. 연습해보세요. 저 안 떠오르는데요? 앞부분 공부 안 한 거야. 분명히 여기는 앞부분 외워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랬거든.
안 되면 앞부분 찾든가. 자, 됐지요? 이미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으니까 그건 뭐 본인들이 몫인 거고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는 거니까. 자, 인지하시면 얘는 4승 제곱을 제곱했다. 다음 제곱을 제곱했다. 다음 제곱을 제곱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 그러면 다시 어떤 형태로 바뀌어? 항 몇 개, 3개의 뭐 완전 제곱 형태 바뀔 거야. 됐니? 그럼 여기까지 인지됐어.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또 갈 수 있겠죠? 요 식기는. 그럼 어떻게 갈 수 있겠니?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전체 완전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 a제곱 b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플러스 다음 c제곱 a제곱 이렇게 정돈될 거 아니야. 됐냐 됐냐? 앞에서 보시고 여기까지 혼자 인지하신 다음에 여기까지 나오셨으면 되신 거예요. 다. 이해갔지요? 그러니까 변형을 하시고 하려면 먼저 식을 인지하는 연습부터. 됐니? 자, 인지돼서 바꿨어? 바꿔놔서 보니까 얘 바꿀 수 있는 형태 있죠? 또 머릿속 두셔야 됩니다. 이 새끼 바꿀 수 있는 형태 있죠? 또 머릿속 두셔야 돼요. 왜? 여기였으니까. 됐어 안 됐어? 그래서 나머지 애들은 찾아내시면 되고. 별 이해 갔지요? 됐니? 그러니까 여기 부분을 연습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이쪽 파트를 연습하실 때 기존에 했던 외워라고 했던 앞부분 미안한 얘기지만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외워야 될 부분은 외워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가 지나게 되면 아마도 여러분들 1학기 끝날 때까지 야 이거 외워? 라는 말은 거의 없을 거예요. 공식 외워? 라고 하는 건 많아야 한 정확하게 기억나는 건 지금 딱 하나 정확하게 있고 그 외에는 딱히 별로 추천은 드리진 않습니다. 딱히 외워라고 하는 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여기 파트가 제일 많이 외울 게 있어. 여기 파트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해줬잖아. 고1, 1학기 이 중간이 제일 지랄맞은 단원이고 얘를 지나면서부터는 중간에도 물론 우리가 뒤에 방정식 함수하면서 거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고등학교의 수학인데 거기 부분부터는 이해를 원하지 여러분들한테 거기서부터는 외워는 아닙니다. 거기는 이해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됐지요? 됐니? 어쨌든 그래서 여기 부분 하실 때는 기본 공식들 앞에서 한 거 외우시되 외울 때는 어떻게 문자로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틀처럼 익혀야 된다 해서 항 2개 몇 차, 항 몇 개 몇 차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틀이 탁탁탁 떠오를 수 있도록 그렇다면 새로운 놈들도 다 우리가 인지만 바꿔서 기존의 식으로 바꿔낼 수 있다. 됐니? 같지요? 됐니? 오케이. 자, 필기하시고. 자, 필기가 다 되셨으면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전개를 우리가 할 때 이 전개를 그냥 덮어놓고 해도 상관없으나 됐니? 전개를 할 때 식을 이제 풀어낼 때 우리가 그걸 전개한다고 하니까 식을 풀어낼 때 우리가 덮어놓고 그냥 막 중학교 때처럼 쭉쭉쭉 해도 좋으나 그렇게 꼭 안 해도 돼. 고등학교는 그러니까 지금 단원 자체가 지랄 맞아서 그렇지 실제로는 나중 가면은 계산식이 막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진 않거든. 지금한 곱셈 형식, 곱셈 공식이나 이런 공식들 우리가 지금 외워놓고 빨리빨리 적응하자고 했던 형태들이 있지요. 걔들을 실제로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 써먹으셔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1학년 1학기 때 딱 끝을 내니까 나중에 2, 3학년 돼가지고 계산하다가 맨날 막히는 거거든. 근데 그거에 대한 거는 중간중간에 계산이 나올 때마다 알려는 드릴 테니까 그거는 최대한 연습은 해보시고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중간에 보여는 주지만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들이 몫이고 받아들인 것도 여러분들의 몫인 거야. 왜 알려주는데 안 써먹는 거거든. 니들은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푸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계산 실수 잦은 사람들 고등학교 때 계산 실수 졸라 많이 합니다. 중학교 때 계산 실수했어? 예를 들어 10개 중에 하나에서 2개 계산 실수하잖아? 중학교 때 괜찮아 막 이런단 말이야. 한두 개쯤 할 수 있지. 고등학교 때는 그러면 10개 중에 3, 4개야. 적어도 2배에서 3배가 올라. 계산 실수가 그 정도로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사고를 바꾸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기본 바탕은 아까 전에 외우라고 했던 그 기본칙들 있죠? 걔들을 나중에 써먹을 거야. 그러니까 연습은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자, 전개할 때 우리가 이렇게 덮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소위 치환이라는 게 가능할 때 치환 가능식. 이런 경우에 우리가 치환을 해서 하는데 이거는 뭐 직접 예제를 놓고 여러분들 조금 보셔야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예를 들어 x제곱 뭐 할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런 식을 전개한다라고 한다면 됐니? 자, 이런 식을 전개한다라고 한다면 요놈의 식계는 항 3개고요. 얘도 항 3개니까 전개하게 되면 항이 총 몇 개가? 9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쟤를 우리는 무슨 항으로? 동류항으로 묶어서 정리를 하셔야겠지요. 그래서 x에 대한 최고차수는 4차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 3차, 2차, 1차 상수항 이렇게 해가지고 총 5개의 항으로서 여러분들이 9개의 항을 동류항끼리 정리해서 묶어내셔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항들이 지랄맞게 나와있는데 잘 쳐다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와 x제곱 마이너스 2x가 이렇게 공통이잖아. 표현 이해갔어? 그럼 이렇게 공통일 때는 저 공통되는 부분을 쟤를 그대로 한 방에 전개하게 된다면 총 9개 항이 나오니까 그걸 귀찮으니까 그렇게 보지 말고 다른 문자로 바꿔. 그걸로 우리는 뭐라고 하면 치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학교 때 한 번 더 들었듯이. 그래서 치환을 한다라고 치는데 솔직한 얘기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나중에 실제로 고3 올라가가지고 또는 고2 올라가서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탁 보이거든. 근데 그걸 하는 방법이 보이긴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인지가 안 되는 거니까 다시 이 치환이라는 거에 대한 건 나중에 좀 더 뒤에 가서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얘는 합성돼 있을 때 사용합니다. 합성해서 사용합니다. 그냥 지금 저 합성이라는 표현을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거만 넣으시고 그냥 기억나세요. 합성돼 있으니까 치환한다. 끝. 이 정도로만. 됐니? 치환은 그냥 이런 거야. 치환은 합성돼 있을 때 한다. 끝. 됐지요? 그냥 그렇게만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저 부분에 대한 건 나중에 또 뒤에 나오면 계속해서 얘기는 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그냥 자꾸 들으라는 거야. 얘기해주고 싶은 건 들어야 계속해서 듣다 보면 나중에 2, 3학기 때 늘거든. 1학년 때는 안 늘어 당장. 정말로. 시켜보면 중학교 때 심화를 막 해가지고 그 부분을 빨리빨리 받아들인 애들은 금방금방 느는데 중학교 때 니들 거의 다 심화 안 하거든. 그냥 맨날 해봤자 선행만 좀 그냥 까딱까딱 하고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가면 나중에 식 나올 때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그냥 쭉 듣고 넘어가고 또는 교과과정 외 과정 나오면 참고하고 그냥 알아두다 보면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본인도 어느 순간 깨우치거든. 실제로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 근데 그러려면 계속 들어야 돼. 근데 그게 돼 있는 학생과 안 돼 있는 학생은 고3 모의고사 탁 들어가는 순간 수능 들어가는 우리가 수능 준비하는 그 순간에 딱 들어갔을 때 격차가 이만큼 나 있어 이미. 설명 자체를 못 알아먹기 때문에 또는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계속해서 얘기는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치환을 한다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표현으로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놈의 식기를 어떤 예를 들어서 라지 a라고 하자. 그걸 한글로 표현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를 라지 a라고 바꾸자 라는 거야. 그러면 주어진 식이 어떻게 표현이 될 거냐면 a 플러스 1과 a 플러스 5를 구하는 거 곱했다라고 가도 되겠지? 그러면 얘는 우리가 곱셈 공식의 전개식이니까 바로 될 거 아니야. a제곱 더하기 6a 더하기 얼마 5라고 전개가 될 것이고 그랬을 때 이 a라는 게 결국에 다시 누구였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였으니까 요놈의 식기를 이 상태에서 전개하는 게 좀 더 뭐하라고 편하다고. 이해갔니? 항을 9개 정리하는 거다. 쌤 저는 이게 편해요. 그럼 나중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바꾸는 습관 들이세요. 그랬을 때 요 식기는 또 항 2개 완전 제곱 항 2개 그냥 곱해주니까 그대로 전개하게 되면 x 4승 마이너스 4x 3승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6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5라고 정리될 거고요. 동류항끼리는 항상 묶어 정리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x사승 마이너스 4x 삼승 플러스 10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5라고 문제하셔도 되겠죠. 됐니? 오케이. 자, 그렇다면 한번 얘는 숙제로 해와 보시고요. 직접 전개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냥 덮어놓고 전개하지 마시고 뭐 하시라고? 치환을 하시라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뭐 하시라고? 치환하시라고. 치환을 뭘 해야 될지를 떠올리셔서 치환하셔서 한번 풀어보시는 게 숙제고요. 다음. 그렇기 때문에 이 치환하는 형태를 이제 우리는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자, 이런 식을 우리가 만약에 전개한다라고 치면 됐니? 자, 그럼 봅니다. 자, 이 식을 전개하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제일 처음에 했던 뭐였던 거야? 공식처럼 우리가 빨리 받아들이지 않았던 자, x 하나씩 1 하나, 2 하나, 3 하나, 1, 2, 1, 4 이렇게 나온다는 거 우리가 했었잖아. 근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형태상으로 만약에 따진다면 한, 둘, 두 개짜리가 총 몇 개가? 4개가 곱해져 있을까요? 3개까지도 우리가 하거든. 3개까지는 공식으로. 근데 얘 4개짜리지. 됐니? 그럼 이런 4개짜리는 덮어놓고 전개가 기본이겠지만 덮어놓고 전개하기 힘들거든. 얘를 쳐다보면서 조금 더 편하게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잘 이거를 먼저 머릿속에서 잘 묶어보시고 봤더니 이렇게 묶어서 각각을 전개하게 되면 됐니? 얘네들끼리만 먼저 전개하게 되면 앞에 둘을 묶게 된다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와 다음에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얼마? 6이라고 표현이 되겠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렇다면 이것도 누가? 여기 있는 얘네 둘의 항이 공통이잖아. 즉 공통이 치환 가능한 형태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쓰시는 거예요. 쌤 근데 저는 이게 바로 안 보이는데요? 이건 바로 보이지 않아. 암산해보시든가. 머리 암산이 안 돼. 그러면 어떤 식으로 묶을지를 자꾸 신경 써서 자꾸 신경을 해보는 거야. 여러 가지 경우를 직접 전부 다. 그래야지 들어오는 거야. 이해갔니? 바로 오려고 하지 마. 직접 해보시면서 찾아가는 거야.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거. 본인의 공부는 본인이 기본적으로 하시면서 본인의 실력을 늘리면 자기가 직접적으로 하는 거지. 저는 내가 해주는 거, 야, 이런 방식이 가능하니까 이런 형태는 자꾸 그런 게 있어. 라고 알려줬으면 찾아보시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 묶일지는. 몰라. 그거는 모든 문제마다.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해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얘를 묶어낼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또 치환을 하시고요. x제곱 플러스 5x를 예를 들어 라지 A라고 치환하면 치환한 문자는 뭐 라지 A를 쓰든 B를 쓰든 x만 아니면 됩니다. 왜? 요 스몰 x 얘 즉 이렇게 놓으시면 안 돼요. 같은 문자 취급되는 거니까. 표현 이해갔지? 그래서 다른 문자로만 놓으시면 되고 그럼 주어진 식은 a 더하기 4 곱하기 a 더하기 6이 될 것이고 그럼 얘는 a제곱 플러스 10a 플러스 24고요. 그렇다면 요놈의 식에서는 x제곱 플러스 5x에 완전제곱 더하기 10 곱하기 x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24가 될 것이고 정리 쭉 하시게 된다면 x4승 플러스 10x 3승에 다음 25 나오고 10 나오니까 35x제곱에 플러스 50x에 다음 플러스 24 됐죠?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들은 뭐 여러분들 항상 잘 하시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 식을 또 전개를 한번 해보시는데 그냥 전개하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하는 게 나한테 좀 더 깔끔할지 치환을 해서 하는 게 편할지 어떤 형태를 묶어야 될지를 직접 따져보셔야 되는 겁니다. 보이는 형태가 있을 때까지 표현이 같지 않게 해보시고요. 몇 가지 됐니? 몇 가지가 일단 숙제입니다. 교재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어디에서 하는 노트에다 필기하는 숙제가 되는 겁니다. 교재 숙제는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교재 문제 조금 보면서 그 다음에 숙제를 또 내드릴 테니까 자 정리하시고요. 자 이제 필기가 다 되셨으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교재에 대한 얘기
얘기를 할 텐데,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인지하셔야 될 건 지난 시간에 대한 연장선이긴 한데, 다시 고등학교 공부할 때는 내용 정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해라? 문제 풀자였잖아요. 이해갔어? 지금까지 한 단계가 내용 정리를 한 거야. 노트에. 그래서 먼저 이 노트에 있는 내용을 머릿속에 박아 놓으시고, 이해 갔죠? 항상. 그런 다음에 숙제가 교재로 이제 나가면 그 숙제를 문제풀이를 적용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머리에 이놈의 식기를 머리에 넣어놨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교재를 보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하실 때. 다시요. 뭘 보고 하지 마시라고? 교재를 보는 게 아니라 그랬어. 그럼 교재를 보지 말고 뭘 보느냐? 노트를 보는 거야. 이해 갔지? 만약에 노트 갖고도 조금 내용이 약가요? 그럼 첫 번째 하고 나서 질문을 하시든가. 됐니? 됐어? 저한테 오셔가지고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저한테 질문할 상황이 안 된다면 나중에 여러분들 교과서를 보고 하셔야 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에 대한 내용들은 대부분 다 축약이 돼 있어. 단축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줄여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마지막에 줄여놓은 결과만을 놓고서 공부를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반드시 차라리 교과서를 놓고 공부를 하시든가, 이해갔니? 아니면 정말 내용만 나와 있는 그런 교재를 공부를 하시든가. 근데 그걸 책처럼 쭉 읽으시든가. 뭔 소리인지 이해갔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고등 교재들이 좀 더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뭐 요 교재처럼 뭐 6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재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단순한 내용 갖다 보는 건 때려주겨도 의미 없습니다. 웬만하면 노트를 익히시고 그 노트 안에 있는 내용 정도 맨 앞 맨 뒤에 항상 맨 뒤에 적어놓은 내용까지 같이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고3 때까지 계속해서 써먹을 거니까. 이해 갔어 안 갔어? 그거를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라는 거지, 실제로 또는 아예 차라리 영상을 다시 봐. 그러면 쭉 빨리 돌리면서, 그래서 다시 내용을 이해해서 머릿속에 박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걸 그냥 문제를 푼다? 절대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이해 갔지야? 됐니? 오케이. 자, 그러셔서 교재를 보시면 뭐 6페이지 이런 내용을 볼 필요 없고요. 문제 풀 때는 때려주겨도 보지 마세요. 이거 보는 습관 들이는 순간 망합니다. 결국에 성적 안 나오는 애새끼들의 가장 기본은 내용 정리 안 해놓고 무조건 축약된 내용만 보면서 문제 풀려고 그래. 고등학교 때는 안 돼요. 지금은 그나마 조금 나중 되면 뭐가 어떻게 되냐면, 조금 더 시간 지나잖아. 그러면 답안지 해설지를 봐도 이 새끼 뭔 소리야? 하나도 이해 안 갑니다. 하나도 못 푼다니까. 왜 이거 뭔 소리야? 이거 해설지가 도대체 뭘? 중학교 때는 해설지 보면 알거든. 근데 고등학교 때 해설지 봐도 몰라. 진짜라니까. 나중에 잘 모르겠으면 나중에 뭐 너네 언니, 오빠 있는 사람들은 또 뭐 언니, 오빠, 형, 누나 있는 사람들은 물어봐. 해설지 봐도 모르는 게 다수니까. 해설지 보는 건 정말로 힘들어. 해설지를 이해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머리가 되는 애들이나 이해하거든. 해설지 보면. 그러니까 웬만하면 보지 마시고 내용 정리하시면서 먼저 그 노트 안에 있는 내용, 중간에 왜 변형이 어떻게 되면 식을 어떻게 인지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인지를 보시고 문제풀이 할 때 걔를 접목을 시키는 거야. 이해 갔지요? 됐니?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재를 보니까 일단은 뭐 7페이지에 풀만한 문제 아무것도 없고요. 다음 8페이지도 풀만한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됐니? 다음 8페이지 뭐 변형식 나오고 하는 거니까 이거 잘 적용하시면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보여드릴 거는 뭐 14번 정도 하나. 자, 예를 들어서 14번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와 A 더하기 B 마이너스 C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와 다음 A 마이너스 B 더하기 C 이놈의 식기를 전개한다. 그러면 어떻게 전개해야 될지 바로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이건 본인들의 몫이긴 한데 그냥 덮어놓고 전개는 아니겠지요? 방금 전에 한 치환을 하시든가 아니면 앞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공통이니까 묶어놓고 전개하시던가, 그거는 본인 편할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나머지 문제도 쭉 다 보니까 한 문제예요. 지금 딱히 할 건 없습니다. 지금 다 해드렸으니까. 그래서 보식기도 다 해보시고 그래가지고 해보시면 딱히 없네요. 자, 그러셔서 다음 시간 우리가 아마도 다음 주 월요일이 될 텐데, 그때는 제발 우리 이렇게 인터넷 영상으로 보지 말고 유튜브 영상으로 보지 말고 현강으로 하고, 만약에 정말 힘들다면 뭐 원장님하고 나와갖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고,
안 되겠다면 그냥 진짜로 다음 시간부터는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질문도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얼굴을 안 본 상황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때는 봐서 좀 더 원장님하고 얘기를 해보고 계속 유튜브 강의를 가면서 내가 숙제를 다시 뭐 카톡으로 받아보는가 그런 형태를 할 거고요. 일단 숙제를 다 한 거에 대한 검사는 언제 할 거냐면 다음 주 월요일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학원에서 현장 강의를 하게 됐을 때 그때는 제가 숙제 검사를 할 것이고 안 된다면 카톡으로 받을 테니까 그거에 대한 건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번호를 주라고 그거에 대한 거는 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얘기를 하시고 됐니? 그래서 어쨌든 다음 시간 숙제는 노트 중간중간에 빠진 부분들 숙제라고 해서 나갔던 것들 다시 한번 공부하시면서 노트 내용 공부하시면서 다 채워보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어디까지 하시면 되냐면 11쪽까지 하시는 겁니다. 다시 몇 쪽까지 해오시라고? 11쪽까지 문제를 푸시는데 잘 들으세요. 문제 풀이는 웬만하면 교재에 하시고 됐니? 다시 어디에 하라고? 교재에 직접 풀어. 풀이 과정이 없어? 인정 잘 안 합니다. 풀이 과정이 없으면 내가 질문할 거야. 쌤 저는 교재 지저분하게 쓰는 거 싫어서 연습장에다 푸는데요. 그렇다면 연습장에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연습장에 풀 때 첫 번째 전제 조건은 풀이 과정이 있어야 돼. 됐지? 풀이 과정이 있어야 돼. 모르는 문제도 중간에 풀다 그냥 또는 틀렸는데 어디 틀렸는지 모르는 것도 중간에 풀다 풀이 과정까지 나한테 보여. 그래야지 중간에 어디 틀렸는지 내가 찾아줄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풀어준 건 의미 없거든. 아예 모른다. 그건 내가 풀어주면 돼. 아예 모르는 건 그냥 둬도 돼. 아예 모르는 건 지우지 말고 풀이 과정은 꼭 나한테 보여주는 게 첫 번째 기본 숙제 패턴이야. 그래서 11쪽까지 하시는데 만약에 연습장에 할 사람들은 연습장에 하고 됐니? 연습장에 문제 풀이한 거 적어도 이 번호를 적은 다음에 이 문제는 몇 번 푼 거야 라는 걸 나한테 확인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보면서 어느 정도 어떻게 된다 어떻다라는 걸 좀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해갔니?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안 보여주고 그냥 답띵 이렇게 내. 물론 답띵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존재하긴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시킬 겁니다. 분명히 얘기했어. 내가 시킨다고. 풀이 과정 안 나와 있으면. 이해갔니? 막 서술형처럼 전부 다 암산 가능한 거 내가 그냥 쌤 물어보면 나 이거 그냥 쭉 풀어낼 수 있어 하는 것들은 그냥 하셔도 되지만 이해갔지? 됐니? 그렇지 않고 본인이 바로 그냥 암산으로 탁탁탁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면 이해갔냐? 반드시 풀이하는 과정을 보이시는 게 기본입니다. 모든 전부 다를 보이라는 건 아니야. 본인이 암산 가능해가지고 빨리 나한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건 그냥 하셔도 돼요. 그런 거에 대한 거는 터치는 안 할 테니까. 이해갔지요? 표현 이해갔어? 근데 나는 뭐 문제를 하도 많이 봤으니까 이 정도 문제를 이걸 머릿속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라는 건 분명히 질문할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됐지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니들은 몰라. 나의 뭐 문제를 보면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직접 푼다라는 게 기본 목적인 거니까 풀고 뭐 교재에 풀든 어디다 풀든 풀어내시고요. 웬만하면 글씨 알아볼 수 있도록 특히 남학생들 글씨 본인이 못 알아봐. 본인이 쓴 글씨 지랄맞게 써서 글씨를 못 쓸 수도 있어. 당연히 니들은 글씨를 잘 안 쓰니까 못 쓸 수도 있어. 근데 본인이 쓴 글씨는 본인이 알아봐야 돼. 근데 본인이 쓴 글씨도 본인이 못 알아봐. 그러면 그 문제 제대로 안 푼 걸로 치고 혼납니다. 됐죠? 됐니? 거기까지만 일단. 그래서 교재 11쪽까지 몇 페이지부터냐면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푸시고요. 풀면 됐니? 한 문제 풀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쭉 풀어요. 그러면 교재 맨 뒤로 가게 되면 맨 뒤에 빠른 답이라 그래서 이렇게 답이 딱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요놈의 식기를 가지고 채점을 하시고 됐나요? 채점을 하시고 틀린 문제는 다시 풀어보고 계산이 틀린 건지 접근이 틀린 건지 내가 공식 잘못 써서 틀린 건지 뭔 소리인지 이해갔지? 됐냐? 틀린 문제는 다시 풀고 이때 틀린 문제라는 건 본인이 분명히 제대로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틀린 것들 그런 걸 얘기하지 아예 뭐 이건 못 풀겠어 라는 문제는 어차피 못 푸니까 그런 건 넘어가도 돼? 됐니? 아예 못 푸는 건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야. 아예 못 푸는 건 많아. 니들이 안 해봐서 그렇지. 그런 거 그냥 넘어가
넘어가면 돼. 됐니?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서 틀린 것까지 딱 다시 한번 풀어오는 게 숙제야. 그게 숙제인 거지. 그냥 다 풀고 갖고 와 땡. 채점해야 돼. 첫 번째 채점하고 틀린 거 다시 봐가지고 계산 틀린 거 먼저 해결 다 해오는 게 거기까지가 숙제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게 숙제라는 건 당연히 니들은 다 알 거야. 근데 중학교 때부터 맨날 숙제는 일단 다 풀면 끝인 거니까, 푸는 점만 있으면 되니까, 또는 채점만 하면 끝인 거니까 라고 항상 넘어가는데, 그 습관부터 바꾸셔야 되니까 다시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다시 한번 봐갖고 오는 게 숙제입니다. 됐지요? 7페이지부터 7부터 11까지 이 노트 정리한 것까지 포함해서 그걸 다음 시간에 다 확인을 할 테니까 그렇게 오늘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